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재훈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휴대전화는 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숙 민원토식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장 교육으로 인해 제3차 본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평창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2차 본회의에 실시한 김성기 의원, 이은미 의원, 이창열 의원, 남진상 의원, 박춘희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6주년 기념 현장 실지 및 관계자 업무 회의를 위하여 먼저 부군수와 올림픽 체육과장의 답변 후 직제순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 후에는 군수님의 국립고궁발문회 관장과의 면담 일정으로 인해 평창군수에 대한 일문일답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소관부서에 대한 군정 질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 질문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 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각 의원마다 20분 이내로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은 의석에서 구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는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도록 질문과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황성현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정 발전과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평창군 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창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 버스터미널 매입 및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버스터미널은 평창읍 하리 57의 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1976년 12월 등록한 여객시설입니다. 1953제곱미터 부지에 터미널, 건물 및 승강장 각 한 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외버스는 17회, 시내버스는 42회 터미널을 경유하고 농어촌버스 5대의 차고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와 교통인프라 미흡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터미널 운영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2023년 6월 평창버스터미널 사업자로부터 터미널 적자 운영에 따른 사업 종료 의사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터미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현 터미널 부지 매입을 결정하고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터미널을 정상화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22억 8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 2024년 6월 중으로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입 규모는 토지 3필지 1934제곱미터와 건물 1동 526제곱미터로 총 8필지 2536제곱미터의 76%에 해당하며 인근에 위치한 군유지를 포함하면 총 3641제곱미터의 토지가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평창버스터미널 및 주변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20년에는 연면적 6,763제곱미터의 지상 4층, 지하 1층, 170억 원 규모의 평창터미널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터미널 및 작은 도서관, 공동육아 나눔터, 생활문화 공간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주차장,
문화여가 체험 공간, 숙박 공간, 옥상 정원을 설치하는 연면적 5,800제곱미터의 지상 5층 175억 원 규모의 어울림픽 타운을 조성 계획을 하였으나 두 사업 모두 부지 및 건물 매입이 무산되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조심스러운 상황이기는 하나 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입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어 평창읍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전에 추진되었던 터미널 주변 개발 사업을 참고하여 터미널 기능을 비롯한 휴게 및 편의, 복지 등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 시설로 우리군 실정에 맞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며 공모사업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터미널 주변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수요 감소로 인한 터미널 운영 어려움 속에서 관내 버스 터미널에 대한 지원 및 매입 계획 등 향후 정책 구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5개의 터미널이 설치되어 있으며 2022년 10월 대화버스 터미널 운영이 종료되어 현재는 평창, 장평, 진부, 대관령 4개의 터미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화버스 터미널은 운행 종료 후 화장실 및 대합실을 임차하여 간이 정류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운영비 및 인건비,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1억 7,300만 원, 2023년도에는 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2억 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평창 버스 터미널을 제외한 다른 버스 터미널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창 버스 터미널을 제외한 다른 터미널에 대한 매입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의 답변 내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창읍 터미널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결과가 나오게 된 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의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20년도에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용역을 한 결과가 있고 22년도에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왔었는데 저희가 터미널 매입하려고 좀 긍정적인 신호가 온 게 작년부터였단 말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기획실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요구를 한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갖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과거에 2차례 지금 터미널 부지에 대한 계획을 했었는데요. 부지 매입이 좀 무산됐었는데 요즘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은 부지 매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 대응 소멸 기금 사업들을 보면 부지 매입조차가 안 돼서 사업이 진행 속도가 안 나고 매번 조기 집행이나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터미널과 관련된 부지 매입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기존에 준비를 좀 열심히 해야 됐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그 부지 매입 자체가 굉장히 부서들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서에다가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돼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문제하고 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차가 굉장히 노력해 준 덕분에 빨리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용역을 주려면은 어느 정도의 부지 매입이 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2번에 걸쳐서 이미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차원에서 좀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서에서 고민하고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지금 중간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22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하고 건물 매입하려고 예산까지 확보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네. 저는 그 안전교통과에는 부지 매입에 대해서 건물 매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공유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공유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담당 부서가 아닌 우리 군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기획실에 본 의원이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6개월 동안 왜 아무런
그 활용 방안을 못 찾아내냐는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걸 그 일부러 뭐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요. 다른 그 공모 사업들과의 그 연계성을 좀 찾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좀 미미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지자체의 사례도 보면 일부 공모사업과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일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분정 질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부의 매입 이후에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달라 그랬고 정부 공모사업 등 뭐 예산 확보 방안을 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안 나오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지금 아무것도 뽑아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 수렴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틀이나 이런 것들은 용역 보거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정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입니다. 평창읍으로 봤을 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냐는 단순하게 뭐 몇 층 건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요.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좀 늦어졌다고 좀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부 교수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본 의원이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분정 질의했던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매입 이후에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찾으면 또 1년 걸릴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또 공모사업을 찾으면 2년, 3년, 4년, 5년 뒤에나 돼야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본 의원이 기획실장님 찾아가서 직접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도에 용역 결과도 있었고 22년도에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준비했던 것도 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아무것도 발굴해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에 계획했던 사업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170억 원 규모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한 200억 똑같은 시설을 하더라도 200억 원이 이상이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기 위해서는 지방 대응 소멸기금이라는 거를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선제적으로 우선순위에 있던 사업들과의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다만 좀 이 사업이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부지가 일단은 확보가 됐습니다. 지방 대형 소멸기금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부지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 안 돼가지고 진척이 안 나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은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순위를 조정해서 아마 의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더 빠른 시간 안에 좋은 대안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행정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해주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저는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여론도 좀 수렴해야 된다고 하고 또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최소한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하는 절차라도 좀 이행하고 있었거나 이행했다라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것조차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독촉 아닌 독촉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빠른 시간 내에 사업 방향에 대해서 좀 발굴해 내셔서 본 의원한테 공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획을 최대한 빨리 수립하고 수립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문이 없으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현 부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올림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체육과장 김재봉입니다. 김성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출연기관 관련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확정한 조항의 조례 개정 및 기관장 공개 경쟁 방식 공모 제한에 대한 부서 의견과 출연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향후 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창유산재단은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강 등에 의거 평창군수를 이사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창유산재단은 평창이 일치루어낸 동계올림픽이라는 브랜드와 미래 비전을 갖고 유산을 지속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2021년 8월 26일 설립된 재단 법인입니다. 올해 출연금은 총 13억 3,200만 원으로 운영비 6억 3,600만 원, 사업비 6억 9,600만 원, 현재 3팀 10명이 사무국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산재단의 사업비는 당초 요구한 20억 2,100만 원에서 13억 3,200만 원이 확보되어 매년 올림픽 유산을 개성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산 사정상 계획한 사업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유산재단 사무국 직원 중 공무원 임용이 파견되어 있는 실정으로 파견 공무원의 인건비는 출연금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조례 개정 및 정관 개정을 통해 유산재단 사무처장 직위를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한 공개 경쟁 채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평창올림픽 테마파크 사업의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유산재단의 일개팀 4명 이상의 인원이 추가 채용되어야 함에 따라 출연금 중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이 5억 원 이상 추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2022년 3월 31일 평창유산재단이 출범하고 2년이 조금 경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산재단의 사업이 일정 규모와 궤도에 오르는 적절한 시기에 이사장의 공개 채용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향후 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유산재단은 현재 총무기획팀, 유산사업팀, 문화사업팀을 운영 중으로 향후 평창관광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사업팀 업무는 이관되고 올림픽 테마파크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 운영팀을 내년 상반기에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테마파크 준공에 맞춰 유산재단이 시설 운영을 맡고 이용료와 대관료 등을 징수하고 위탁 운영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유산재단의 전문성과 발전 전력을 수립을 위해 2023년 5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올림픽 유산 사업을 통한 국민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주민과 함께 내실 있는 유산 사업 전문기관이란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올림픽 호스트시티 평창 브랜드 강화, 지역 기반 올림픽 유산 창출, 지속 경영을 위한 전략 체계 구축이라는 3대 전략 방향과 7개 세부 과제를 설정하여 올림픽 유산 가치 공감대 조정 확산, 올림픽 유무형 자산 유산화, 올림픽 도시 및 유가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평창형 마이스 산업을 통한 경기 활성화, 주민 공감 올림픽 유산 사업 추진, 조직 전문화와 안전 경영 등의 전략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올림픽 디지털 아카이브 기록 유산 구축, 올림픽 유산 아이디어 공모전, 주한 대사 초청 문화 체험 행사, 2018 기념재단과 협업으로 2022 노벨 평화 수상자 월드 서밋 강원, 2023 올림픽 연구센터 컨퍼런스 등 다양한 국내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올림픽 콘테스트, 올림픽 테마파크를 활용한 올림픽 도시관광 연계, 공공기관과 청소년 대상 메가 이벤트 교육 연수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유산으로 평창 동계훈련센터,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자원으로 들어설 국가문화보전관을 비롯한 동계스포츠과학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수원 등의 자원을 활용한 마이스 산업의 유치와 세계올림픽 도시연맹총회 유치, 올림픽 유치 기념행사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창유산재단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국제대회,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와 꽃나무 육성을 위한 패스포트 프로그램,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올림픽 유산 사업의 지속적 발전과 노력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진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장운동경기부 동계 스포츠팀 활성화 운영을 중점으로 한 전문체육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에 따라 동계 스포츠팀은 감독 및 코치를 각각 한 명씩 두고 선수는 정원 9명 중 현원 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감독은 진부고를 나온 평창군 출신이며 선수는 진부 중고 3명, 상지 대활연고 2명, 대하고 1명으로 전체 인원 9명 중 7명인 78%가 평창군 출신 전문 체육인입니다. 먼저 관내 학교와 연계한 전문 체육인 육성을 위하여 학교 체육 계열화 사업으로 10개교 7종목에서 전문 체육인 102명을 육성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를 졸업한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 평창군 직장운동경기부 동계 스포츠팀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인원은 스키 선수 6명, 바이애슬론 선수 1명으로 정원 2명이 미달된 상태로 현재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는 미달된 정원을 관내 출신 우수 선수를 우선 채용하여 평창군 전문 체육인들을 육성할 계획이며 평창군 직장운동경기부 동계 스포츠팀이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를 이끌어가는 국가대표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올림픽 체육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올림픽이라는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 특히나 유산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평창군의 가장 큰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운영과 관리,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조례를 보게 됐고, 그리고 조례상에서 좀 더 경영의 효율과 어떤 그 실효성을 좀 많이 강조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올림픽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초기 단계다 보니까 어떤 경영의 뭐 내실화 또는 안정적 재정 지원 뭐 이런 것이 서로 이렇게 중첩이 돼가지고 무엇이 어느 것이 이제 뭐 바른 선택인지는 사실 찾기가 사실 좀 난해하긴 난해합니다. 근데 지금 답변 자료로 봐서는 이제 어떤 재정적인 지원에 어떤 안정적인 어떤 여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주안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공감은 합니다. 공감하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상호 바란스를 맞춰서 잘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번 공감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서면 답변으로 그냥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끝났습니까? 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예, 남세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남이섬 의원입니다. 가장 그 평창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 요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봤는데 보면 거기 3조에 보면 동계 스포츠팀은 9명 이내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계속 7명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아니 뭐죠? 뽑았다가도 네. 이 좀 평창 우리 군의 그 연봉이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 좀 약간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쪽에 그 실업팀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스카웃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충원이 좀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가장님 말씀대로 그 우리 평창군의 동계 스포츠팀 선수들의 연봉이 상당히 낮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서 네.
타 시군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말씀대로 그 우수 선수 유치비라 스카우트비죠. 네네. 이것도 보면 우리가 이제 전국대에 입상을 해야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가장 어떻게 동의 좀 하시나요, 여기 대해서? 뭐 재원의 여유가 있으면은 단계적으로 좀 뭐 한 번에 올리긴 쉽지가 않고 네. 좀 인상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기에 또 보면 이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포상금 지급 네. 기준이 있는데 뭐 이제 A급 대회가 올림픽 대회는 5천만 원이고 B급 대회 월드컵 대회가 1,000만 원이고 국제대회 전국체전 이제 200만 원, 전국 단위가 100만 원 1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3관왕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은 3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100%, 50%, 25%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 선수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거는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내가 1위를 한다는 건 목표가 있어야지. 사실 목표 의식이 없어져 버려 이렇게 돼버리면 보상금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제가 그 질문에도 보면은 동계올림픽 팀들이 사실은 대관령에서 다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지훈련비가 책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뭐 하지만 좀 먹어야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타 시군보다 전지훈련비가 전혀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해시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열악하다 이 환경이. 그래서 과장님께서 동계 스포츠팀에 대해서 좀 수시로 좀 면담도 하시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 좀 적극 좀 해서 우리 동계 스포츠팀이 어차피 올림픽 유산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전지 훈련비는 저희가 7,2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네. 근데 전지 훈련비는 대관령에서 한다는 이유로 지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작년에도 저 핀란드로 갔었고요. 아니 해마다. 국내에서 전지 훈련하면은 국내 네. 국내는 맞습니다. 국내는 지금 그 해외는 전지 훈련비가 나가고 들어가 있지 있습니다. 네. 않잖아요, 그죠? 그것도 예산을 좀 만드셔 가지고 우리 대관령에서 훈련하더라도 전지 훈련비를 좀 책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 없습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올림픽 체육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올림픽 체육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목성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허목성입니다. 이창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청년 농업인 유치 및 육성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농업인 유치 및 육성 정책에 관련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청년 농업인은 2023년 기준으로 40세 미만이 235명이고 49세 이하는 943명으로 전체 농업인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지원 사업은 23년 기준으로 5개 사업에 10억 7,100만 원으로 세부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으로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인 경영인에게 영농 정책 지원 국비 사업을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정 인원은 총 91명으로 18년에 9명을 시작으로 19년에 10명, 23년에 16명, 24년도에는 3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발자의 주요 지원 내용으로 영농 정착금 지급을 3년간 바우처 형태로 최대 3,600만 원을 지원하고 후계농 육성 자금 지원은 농지 구입 및 시설 신축 등 최대 5억 원을 융자로 금리 1.5% 원장거치 20년 사용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포함된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은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 농지 임차비를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창업 기반 구축을 위한 생산, 유통, 제조 가공, 마케팅 최대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2차 보전 사업도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의 후계농 육성 자금 등 정책자금을 거치 기간 내 일부 이자 5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청년 후계농의 경우는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 사업으로 만 49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브랜드 개발, 홍보 등을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을 3억 8천만 원을 보조 80% 조건으로 19개소에 개소당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농업 관련 영농 창업 전 재배 역량 향상 및 농업 경영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대관령 행계리 192-4번지 1원에 온실 35헥타 사업비 200억 규모의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8개 팀으로 구성된 19명의 청년 농업인이 입주하여 딸기 재배 등 스마트 농업을 경영하며 우리 지역의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스마트 농업 확대를 위한 온실 스마트팜 및 강지역 스마트팜 운영과 4차 산업기술이 농구 확산을 위해 2024년 스마트팜 대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년 대학 운영 및 지역 농업의 청년의 미래를 여는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기술센터 내 스마트팜 시설은 국비를 포함 26억으로 온실형 스마트팜 1동과 강제역팜 1동 등 1,573평방미터 규모로 24년 5월에 준공을 하여 딸기 및 이계 작목을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 제공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 재배 중이며 현재 스마트팜 대학 교육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대학 운영은 24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스마트팜 입주 청년 농업인 및 신규 농업인을 25명을 대상으로 14회에 걸쳐 이론, 실습, 견학 등 총 45시간 교육으로 스마트팜의 이해, 환경관리, 양액관리, 자동화 실습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을 위한 스마트팜 대학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농업인의 유치 및 육성에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에 대비해 청년 농업인의 성공 모델을 구축으로 영농 조기 정착 및 독립적 농업 경영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여 적극적으로 청년 농업인의 유치와 육성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타 지역으로 유출된 관내 젊은 인력을 청년 농업인으로 평창군에 정착토록 유도하고 정부의 청년 스마트팜 사업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청년의 스마트 농업을 위한 시설 개선 지원 등 적극 반영하여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수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군정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군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말씀 주신 것처럼 테스트베드 교육장이나 수직형 광지역 스마트팜 식물 공장이죠. 이런 것들을 준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대관령에서도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형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8개 팀이 19명이 지금 이제 입주를 해서 스마트팜 농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년, 3년, 5년 단위 계약으로 이제 각 팀마다 좀 상이하게 돼 있긴 한데요.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재배하고 있는 게 겨울 딸기 내지는 여름 딸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품질이 좋고 뭐 높다고 얘기는 좀 많이 듣고 있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1년 계약한 친구들 또 3년 계약한 친구들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이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그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저도 거기 한 5차례 가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가장 큰 고민이 그겁니다. 근데 그 스마트팜 시설이라는 게 이제 자금이 워낙 소요되는 그런 자금이고 또 대관령에서 또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농지 구입 이런 것들이 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아쉬움은 뭐냐면은 이제 저 친구들이 혁신밸리에서 일차적으로 교육을 받고 온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 1차 교육을 받았으면 그 다음은 임대형이 아니라 정착형으로 이 스마트팜이 가야 되거든요. 다시 저 친구들이 또 3년 4년 있다 나와가지고 다시 스마트팜 하기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책적으로 일단은 교육을 받고 혁신밸리에서 스마트 교육을 받았으면 바로 정부에서 정착형으로 가가지고 바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수치를 했고요. 군에서도 사실 뭐 그 유리온실을 하려면 금액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승계형으로 하고 있는 딸기 농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저 파프리카 하는 농가들 같은 경우 젊은 친구들이 사실 승계농으로 하다 보니까는 초기 자금이 덜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주해 온 청년들은 그런 돈도 없어요. 사실 융자하는 것도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가지고 그 농림부에서 ICT 뭐 스마트 단지 원예 단지 조성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군에서도 좀 큰 규모의 시설하우스는 우리가 좀 돈을 더 뭐 예산을 들여가지고 외부에 들어오는 청년 농업인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워낙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해결이 그렇게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친구들은 1년 단위, 3년 또 5년 단위 해서 누가 기다리지 않는 대기자가 없으면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대기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밸리에서 이제 그 정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예. 밀어내기 식으로 나가야 예.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립을 하고 싶은데 자금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 지금 고민을 계속 저희가 상담을 하고 또 저기 뭐 땅 구입도 알아봐주고 또 그런 부분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 3년, 5년 계약인데 그 계약 기간 나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 예. 나오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 친구들이 농원 그 시설은 지금 이제 임대료를 주고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 부대 시설에 대해서는 본인 자부담으로 지금 다 예, 구매를 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좀 들어보니까 한 팀당 적게는 뭐 1억에서 많게는 몇 억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걸 가지고 1년, 3년 해가지고 원가 뽑아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예, 예. 곳이고 우리 군에서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예. 특히나 그 친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딸기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딸기 육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원하고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육묘 사업을 하는데 그 부지가 강원도 부지다 보니까 거기다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부지만 정해졌으면 올해도 딸기 육묘를 저희들이 1순위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도화랑 부지 사용 문제고 또 임대형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와야 할 입장이다 보니까 그 시설에다가 딸기 육묘 시설을 하기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뭐 부지를 구하고 이러면 저희들은 1차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대상 순위를 1순위로 두고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좀 비슷한 얘기가 소장님하고 저하고 하고 있는데 그만큼 소장님도 공감을 하고 계시다는 걸로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있고요. 예, 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국비나 도비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겠다라고 하는데 예. 국비 도비 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혜택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영농 조건이 더 좋은 평야지대가 많은 곳으로 가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만의 특별한 정책을 발굴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소장님 답변 중에서도 청년 농업인 유치와 육성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예, 예. 이
유치할 수 있는 육성 정책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우리가 시설 하우스로 해주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가 그거를 좀 예산을 확대해가지고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유입 청년 농민들한테 스마트팜 뭐 약간 그 100%는 아니더라도 점점 더 시설 개선하더라도 스마트팜을 그 사업 계획을 짜가지고 들어오는 농업인들한테 일부를 돌려가지고 그 사업을 그 스마트팜으로 해서 청년한테 공급할 그런 계획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 문제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거는 차후에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 군하에 건의를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로 우리한테 온다면은 그 사업은 저기 뭐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 군 예산 중에 예. 청년을 떠나서 농업에 들어가는 비중이 예. 대략 한 20% 정도 됩니다. 예, 맞죠? 예, 예. 그 중에 청년 농업인 유치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 예산을 쓰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가 말로만 청년이 미래 자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너무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다른 보조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소장님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도 많고 오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연륜이 있기 때문에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얼마 남지 않은 동안에 정말 확실한 정책 하나 정도는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목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현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 주영환입니다. 남진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지방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지방 보조금 그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와 성과 평가 실시 실효성 향상을 위한 대책 그리고 지방 보조금 사업의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경비로 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지원, 정산 및 성과 평가, 그리고 지방 보조금 통합 관리망을 통한 이력 관리, 취소 및 반환, 보조금 지원 내역의 공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최근 3년간 약 937건 그리고 596억 원의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보조 사업에 대해서 매년 유지 필요성 평가와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8월 지방 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방 보조 사업의 운용 평가 실질화, 지방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지방 보조금 예산 편성 심의와 지방 보조 사업 운용 평가의 실효성 확보 등의 사항을 반영해서 2023년도 12월 21일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을 개정하고 202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방 보조사업 운영평가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서 보조사업의 평가 방식을 사업별 기준의 그 절대평가 방식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상대평가에 따라서 그 평가 등급 비율 할당,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지원 중단 또는 사업의 폐지 등의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이제 성과평가와 그 유지 필요성 평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보통 이제 성과평가 항목에서 그 미흡 등급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그 증액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매우 미흡 등급일 경우에는 예산 삭감 또는 지원을 중단하는 이제 그런 의무 사항이 이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지 필요성 평가 사항에서는 그 미흡 등급에서는 사업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매우 미흡 등급에서도 또한 저 사업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향후 그 성과 평가 및 3년마다 그 유지 필요성 평가 방식을 외부 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 및 다양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선심성이라든가 관행성 그 사업에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지방 보조금 사업 그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지방 보조금 관리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지방 보조금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보조금 관리 기준과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공모, 교부, 집행 관리, 수행 관리 그리고 정산, 반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조 사업자들이 그 보조 사업 수행에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조 사업자에 대한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장 교육 등 그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보조금의 그 보탬 2 운영 가이드를 작성 배포해서 지방 보조금 사업 관리에 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신규 사업은 자체 진단 실시로 사업 계획이 미흡한 사업이라든가 사업 성과 부진 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예산 편성을 제외하고 보조 사업자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 보조금 목적의 사용 금지 표시판을 운영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남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지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성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방 보조금을 이제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 이제 한번 했고 예. 이제 올해 이제 실시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평가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와도 좀 함께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보면 우리 이제 보탬 1을 통해서 예, 공무나 교부, 집행관리, 정산 등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모르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지방 보조금 정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역량 강화, 또 교육,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생각 어떠세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이제 올해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가 전용 계좌를 이제 개설을 하게 돼 있고 또 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보조 사업자가 명의의 전용 그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저희가 지난 11월 말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고 그랬지만 아직도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현장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갖고 이게 빨리 정착화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지방 보조 사업이 끝나거나 회계 연도가 끝나면 2달 안에 이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출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일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이제 2023년도 10월 4일부터 3달 안에 이제 사업 실적을 보고를 안 하면 예, 이번에 100분의 10이라는 이제 감액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많이 홍보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당연히 포함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올해는 이제 12월 달에 이게 확정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는 이제 반영이 안 됐지만 이제 내년 당초 예산을 할 때는 특히 이제 지방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평가에서 이제 상대 평가로 이게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A 등급부터 2 등급까지 이제 5개 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D 등급이라든가 2 등급으로 만약에 이 의무적으로 10%각 10%씩을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저 D 등급에 만약에 이제 배정이 된다 할 경우에는 D 등급에 배정되는 그 사업 내역 중에서 10%는 의무적으로 삭감을 하게 돼 있고요. 2 등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 등급으로 배정이 되면은 아예 지원해서 배제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25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좀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맞춰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잘 알고 시스템을 좀 잘 갖춰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실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관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수 정책 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담당관 권혁수입니다. 이현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3-2027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내용 및 추진 상황과 남진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 소멸대응기업 사업의 진행 상황과 청년 인구 유입 정책 관련 사업 현황 및 향후 활성화 계획 등 이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3-27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내용 및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가업은 평창군의 인구 감소 원인 분석 및 장래 인구 전망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 영역으로 23년 3월 착수하여 10월에 완료했습니다. 2040년 기준 평창군의 인구는 통계청 추계 인구인 4만 1천여 명보다 1만여 명 이상이 감소되는 2만 8천여 명으로 현재보다 약 3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한 현재 7%에서 2.5% 수준으로 급감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에 대한 부양 비율은 64%에서 231%로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와 주민 설문조사, GRDP 등 지역 경제여건 분석을 통하여 건강한 자연환경, 좋은 일자리, 쾌적한 정주 환경의 3박자가 어우러진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햇빛 700 평창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구 유입 증가, 인구 유출 감소, 관거의 인구 증가의 세 가지 목표와 보건복지, 농림업, 산림관광, 에너지, 미래세대 육성 등 분야별 핵심 과제와 대응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응 전략 중 기존 사업을 제외한 신규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로 의료시설 확충과 서비스 전문화를 위하여 현재 우리 군의 공공의료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영역이 진행 중으로 향후 군립의료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확보 등 추진 방안이 검토 중에 있으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양질의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립 요양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 검토를 거쳐 8월 중 보건복지부 노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 공모에 참여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림업 분야로 농림법인 감소, 기후위기 대응,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를 위하여 지난 5월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 농업 교육장과 식물 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대학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향후 작물별 스마트 재배기술 보급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하여 청년 창업농 등 지역 내 청년 정규인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고령층과 청년층의 주거여건 확충을 위하여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및 국토부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 공모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분야별 미추진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관련 부서와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지속 논의함으로써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햇빛 700 평창의 비전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며 다음은 남진선 의원님께 질의하신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의 진행 상황과 청년 인구 유입 정책 관련 사업 현황,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에 연간 1조 원을 21년부터 31년까지 10년간 지방 소멸 대응 사업 추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군은 22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기초기금 280억과 광역기금 89억 등 총 369억을 확보하여 11개 기초사업과 4개의 광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22년 사업은 5건으로 현재 약 21%의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23년도 사업은 1건으로 13%가 집행되었으며 24년도 신규 사업은 4건으로 부지 매입 협의 등 사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집행 시중에 다소 저조한 것은 22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 말에 예산이 편성되고 사전 행정 절차, 부지 매입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상상숲 놀이터 준공,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준공, 행복 플러스 학습센터 착공 등 대규모 사업 준공과 착공으로 집행률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 소멸 대응기구 사업 중 청년 인구 유입 정책 관련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 인구 유입과 관련하여서는 청년 가구의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평창 화리에 추진 중인 상상숲 놀이터가 금년 8월 준공 계획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청년 창업농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용평면 일원에 추진 중인 누구나 농장 농촌 체험 복합 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 군 전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 창업 농에게
농업 준비부터 농산물 유통까지 단계별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청년의 자립터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행복푸드센터 용평센터의 리모델링과 본사업 실시 설계 용역이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주 기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화면 일원에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리빙하우스 조성 사업은 사업 부지와 인접한 대화면에 조성함으로써 사업 참여자들이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현재 부지 매입을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고부가 가치 신산업 개발과 함께 그린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드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 사업의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며 특히 청년층의 정주 여건 개선, 안정적인 소득 기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하여 사업 발굴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청년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도록 지역의 활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재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책 담당관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임 의원님. 네, 임 의원입니다. 정책 담당관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 인구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작년 10월에 마무리되고 뒤이어서 우리 군 인구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용역 결과가 나오고 인구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정책 담당관님께서는 의회를 상대로 공식적인 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아마 이 기본 계획에 대해서 뭐 별도 보고는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그렇죠, 없었죠. 예. 그래서 인구 정책은 인구 소멸에 대한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작년 업무 보고에서도 인구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마무리 시 의회에다 설명을 부탁한다고 저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인구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용역 결과 및 기본 계획 수립은 의회와 공유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의회와 집행부 협력의 기본일 텐데 정책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뭐 좀 영역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지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차후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늦었지만은 그 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의회 소통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업 발굴에 같은 조언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제 답변서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군정 질문에 말씀드린 제안과 당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고 5년 단위 우리 군 인구 정책 기본 계획 내용 설명에 대한 답변을 한 페이지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중간중간 제가 또 설명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거기 몇 가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그냥 이 평창군 인구 정책 다른 정책과 연계해서 중요한 기본 정책인 만큼 더 많은 관심하고 적극성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유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주거 여건에 관련하여 인구 정책이 주안점을 둔 사안이 주거 여건이잖아요. 예. 주거 여건 개선이에요. 근데 관대 이제 임대주택 공급이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거를 두 권을 이제 자료를 이게 두 권이죠, 그렇죠? 이게 나온 게 기본 계획하고 예. 인구 이렇게 두 개더라고 1권 2권 해가지고. 지금 저도 이제 그 말씀하신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거거든요. 예예예.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 계획안이 있고 예, 예. 종합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받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면 주거여건 8개 읍면이 모두 필요한 사항이니까 소요 없는 지역이 혹시 거기 보니까 이렇게 그 지역에 이렇게 계획이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아마 뭐 읍면별로 다 계획되지는 않고요. 네. 우선순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구 분포를 좀 감안해서 하는 거고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군 전체 지역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이렇게 생각을 소요 하고 없는 있습니다. 지역이 좀 없도록 예. 좀 당부드리고요. 예. 특히 이제 관내 지금 신혼부부하고 높은 임대료 정주에 이제 저희 요인이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번에 그 한번 저기 그 간담회를 그 8개 읍면을 하셨잖아요. 예, 예.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주택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주거.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안정적인 주거를 좀 마련해서 그 앞으로 이제 그 청년들이나 그 신혼부부들이 주거에 대한 그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을 보면 비전 목표 해가지고
전략이 6가지를 제시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군정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구 정책 입안과 시행함에 있어 우리 군 특성과 상황에 맞게 진행해 주시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중점 사업으로 활성화하고 장기간 진행해온 정책들은 근본적인 점검으로 실효성을 좀 높여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네, 하도록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남유정 의원님. 네, 질문해 남성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네. 가장 지방소멸대금 기금 사업 이제 우리 3가지를 청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평창 발의에 추진 중인 상상숲 놀이터 사업은 문화복지센터 아동 및 학부모 중심 문화 거점 구축을 위한 것이고, 예. 그린바이오 리빙하우스 조성 사업은 생활 인구 유입이에요. 그러다 보면 순수한 청년 인구 유입한 정책이 좀 부족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그 뭐 상산숲 놀이터도 그렇고 대화의 그 저희들 그 뭐냐 리빙하우스도 사실은 청년 계층도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뭐 딱히 청년층을 뭐 좀 그 포커스로 맞췄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 좀 일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청년들에게 좀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좀 더 많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청년들이 우리 군의 참 보배거든요. 이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계속 이곳을 떠난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니까 이 지방소멸 기금만큼은 우리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장 더욱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책 담당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수 정책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복지과장 이정우입니다. 이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과 관련한 정책 방향 및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 그리고 제3차 경력 단절 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 기본 계획 등의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의 정책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M자 커브로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도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다시 재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농촌 지역 특성상 전문 직종이 적어 경력 단절 여성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기업체 수가 소규모로 실질적 전문 직장 가입자에 비해 공공기관 근무자와 농업 분야 종사자 그리고 단순 노동으로 고용 활동을 하는 여성이 많고 재취업을 희망하는 평창군 여성의 고용 변화를 보면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가장 크게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일자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2024년 상반기 기준 148개 일자리 중 94개로 63.5%의 여성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채용 시 경력 단절 여성, 여성 가장, 결혼 이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가점을 부여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 친화적 공공 일자리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일과 가정 균형제도 정착을 위한 가족 친화 경영 기업을 확대하여 경력 복귀 지원, 다양한 근로제도, 단축 및 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 유인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경력 단절 여성 예방과 지원을 위해 만 40세부터 59세까지 미취업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자격증 취득, 교육, 취업, 창업에 필요한 구직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해관 강좌 운영 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취미 강좌는 지향하고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격증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력 단절 여성이 구직 활동비 지원으로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회관에서는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자격증 취득과 창업이 가능한 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은미 의원님께서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되므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경력 단절 예방 시책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경력 단절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위해 각 분야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군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읍면과 유관기관을 통해 취업 희망과 경력 단절된 여성의 현황을 정확히 조사한 후 그 통계를 바탕으로 수요자를 감안하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며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시책으로 여성 친화 기업 발굴, 경력 단절 여성 취업 교육, 출산 장려 정책 확대, 여성 농업인 지원, 보육 및 돌봄 지원 확대, 경력 단절 예방 및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면서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취업 교육, 상담, 취업 알선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검토하여 체계적인 여성 일자리 창출과 자립, 자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이 출산, 육아, 가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 기업, 사회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우리 평창군 여성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 그리고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은미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가족복지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가족복지과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 사항을 꼼꼼히 정리해 주셔서 그 추가 질문을 대신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여성의 일자리 현황을 잘 조사해 주셨고 더불어 경력 단절 여성의 실태를 면밀히 잘 파악해서 우리 군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을 당부드리고 일자리 부서하고도 잘 연계해서 완성도 높은 우리 군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 노력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또한 우리 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이게 보니까 한 강원도에 한 10군데는 지금 예. 아주 활발하게 그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시단위 위주로 네. 해서 쉽게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설립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잘 그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현황을 파악해서 규모가 점점 늘어난다면 저희도 그 일자리 새로 센터를 반드시 그 설치를 해서 네. 예,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가족복지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복재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복재입니다.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와 문화예술회관 운영 개선 방안 및 접근성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 평창군의 실정에 맞는 문화정책 방안 및 세부 추진 계획을 발굴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평창문화예술회관은 2023년도 한 해 동안 총 395건의 대관이 진행되었고 1만 8천 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공연 및 전시로 30건, 교육 및 행사로 37건,
주민 동아리 활동인 문화학교와 청소년 오케스트라 및 지역 예술인들의 연습 사용 등으로 328건이 사용되었습니다. 주요 기획 발굴된 사업으로는 문화 소외 지역인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인 방방곡곡 문화의 공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양수경의 사랑하세요의 3건의 공연을 진행하였고, 공연장 운영 활성화 및 연극 공연의 저변 확대를 위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극단 시어터 컴퍼니 웃기와 협약을 체결하여 창작 연극 및 마당극을 7회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획 공연을 문화예술회관과 평창 송화종합공연장 등에서 추진하였으며, 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진부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와 진부역 창공, 달빛생활문화센터에서 연중 공연 및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우수 공연 예술 작품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평창군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하드웨어 측면을 말씀드리면, 공연장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방문객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이고자 올해 초 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해야 하나 확보된 예산이 한정되어 방문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공연장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공연장의 무대 기계 및 무대 조명을 새로 설치하고 기존 객석보다 넓은 폭의 객석으로의 교체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이동 동선의 구축으로 공연장 이용의 불편함을 낮추고 방문하는 국민들에게도 한층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분장실 및 화장실을 개선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향토 사료관을 정비하여 상시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을 말씀드리면, 매번 국민에 대한 공연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수행하던 홈페이지, SNS, 블로그, 지역 밴드 등 온라인 홍보와 평창 이야기, 읍면 이장회의, 현수막, 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함은 물론 연중 공연 계획을 연초에 미리 온라인상으로 공지를 하고 문화예술회관 로비에 사이니지를 설치하여 공연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공연 예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연 전 관람객 수를 예측하고 홍보에 반영하고 국내에서 인기 있는 공연은 일부 유료 공연으로 점차 시행하여 노쇼에 대비하는 등 공연의 질적 향상 및 관람문화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내년 관광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한 회원들에게는 맞춤식 공연 전시 행사 안내 문자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 혜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연 전시 운영 전담팀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직 편성에 대한 사항은 행정과 소관입니다만 하반기부터 관광문화과가 관광정책과와 문화예술과 두 개과로 분리가 되면 기존 문화예술팀에서 관리하던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시설팀이 전담하도록 하고, 문화예술팀에서는 공연, 전시기획 및 활성화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관광문화재단의 문화사업팀과 긴밀한 협업을 유지하여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한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창작 연구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는 교통약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경사형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본 시설은 실내가 아닌 야외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의 적성성과 타당성, 사후관리 문제 등으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 실정상 부족한 예산과 인구 소멸의 위기로 문화예술회관이 침체되어 있었고, 또한 문화도시재단이 해산되면서 주민들과 밀접한 문화예술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는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준공과 관광문화재단이 신설되는 시기와 맞물려 분야별 의견 수렴을 토대로 전략적이고 세부적인 문화예술 정책의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을 매개로 민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지역 문화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관광문화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 뭐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프로그램의 문제도 좀 있고요. 또 사실 뭐 또 문화예술회관의 또 위치가 조금 우리 시가지하고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공간적 거리 이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뭐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용하기 좀 편리가 돼야 되는데 좀 한 25년 지나다 보니까 좀 많이 노후도 되고 해서 그런 이용 편리성 부분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문화예술회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아마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술회관이 지금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네. 아무리 질 좋은 공연을 하더라도 어르신들이나 또 청소년, 장애인들이 갈 수가 없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동 편의만 해결되면 자동화로 활성화돼서 문화예술회관이 이용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접근성 개선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셨던 뭐 야외 그 에스컬레이터나 뭐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사업의 좀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교통 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전시나 공연 행사가 있을 때 별도의 이동 수단을 좀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이거를 갖다가 한 거는 지금 단시간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답변 준 거는 그냥 기존대로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오든가 아니면 그냥 차량을 이용해서 오겠다는 그런 답변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화예술회관이 그 접근성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는 이유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아마 그 계단에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네. 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한 200여 계단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들이나 우리 지금 군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은데 거기에 올라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무슨 자가용이나 그런 걸 가야 되니까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해도 갈 수가 없는데 그 공연의 참가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죠. 그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자면은 꼭 문화예술회관에 가기만 위해서 이거를 에스컬레이터나 이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거기 옆에 보면은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아니면 문화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 추진되는 남산의 추위숲이라든가 목재체험장 그다음에 거기 앞에 보면 산림가에서 공원을 엄청나게 이쁘게 조성해 놨어요. 그 한번 가 보셨죠 거기? 근데 그게 지금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거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그 접근성만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 군의 어떤 한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가장 단점이 가장 장점으로 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 아마 저희들 지자체에 이걸 해놓으면은 아마 벤치마킹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교통 편의 시설이 갖춰진다면 분명히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뭐 야외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문제 부분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이나 다른데 고지대에 보면은 이런 걸 많이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많이 발주해 놨는데 물론 거기에는 고지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이 아이디어를 좀 새롭게 좀 발굴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적극적인 시책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좀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우리가 예산 문제를 실내만 하고 있잖아, 그죠? 네. 근데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그 유명무실하게 거기를 사용을 안 해서 바닥이 지금 다 갈라지고 가서 보셨죠? 거기 야외 공연 시설. 네, 그 계단에 보면 올라가는 그 계단에 지금 보면 사용을 안 해서 그 세멘트가 다 일어나고 그다음에 완전 거기가 무법천지예요. 뭐 쓰레기라든가 무슨 낙엽이 쌓여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은 데는 아마 녹았다가 그렇게 해서 그런지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것도 내부 공연도 중요하지만 실내에 그 계단도 좀 정비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제가 제 임기 동안에는 꼭 에스컬레이터나 이게 꼭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관광문화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재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 이창일 의원님 질문 할 수 있나요? 예. 그러면 한과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진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서진입니다. 이창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서 연간 창업 및 폐업하는 업체 현황입니다. 우리군 소상공인 창업 폐업 현황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및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은 11개 산업이 해당되며 2022년 통계청 작성 기준 우리군 소상공인은 2020년 말 6,646개소 9,511명이 종사하며 이는 제출된 표를 참고로 창업 폐업 관련 자료를 산출하면 그 전년 기준 대비 기업 수는 175개, 종사자는 3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만의 신규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입니다. 경제정책 분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는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지역 상품권 발행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 기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카드 매출액의 0.5%에서 1.25%,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약 550여 개 사업장에 1억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금년도에는 지원 기준을 매출액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지원 금액 한도액도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확대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사업장 노후 시설 및 편의 시설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1개소에 8,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 자금의 역입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선순환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평창사랑 상품권 발행 사업은 23년도 7월 최초 발행을 시작으로 지난해 64억 5,300만 원이 판매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일방 상품권 97억 원, 정책 상품권 40억 2,900만 원을 발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업 지원 분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우리군 정책 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과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 중 폐수 배출 위탁 처리 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2019년도부터 제조업 분야 사업자에 대하여 기계 설비, 시설 확장, 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4개 기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폐수 배출 위탁 처리 비용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신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이 없는 농공단지의 입주 업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폐수를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한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농공단지 입주 기업 1개 업체에 대하여 15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만의 정책 사업 외에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군비 및 공무사업, 보조사업 확보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업으로는
먼저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융자금 2차 보전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2억 원이며 관내 업체에 대하여 홍보물 제작, 마케팅 및 시장 조사 등의 사업별 최대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15개 기업을 선정하여 1억 3천만 원을 지원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티미 홈쇼핑 입점 지원으로 사업비는 군비 4천만 원입니다. 관내 중소업체에 대하여 방송 손출료, 인서트 영상 제작비에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개 업체에 3,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관내 제조업체에 대하여 시제품 및 디자인 제작, 온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 사업,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디자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 특화 정책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업으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 유형에 따라 창업 지원금 지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 사업은 사업비 1억 2,400여만 원을 창업 관련 교육 실시, 교육 수료자 중 3명에게 각 2,500만 원씩 창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 재채 사업인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2개 유형으로 청년 신규 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과 청년 창업가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신규 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은 사업비 4천만 원으로 49세 이하 예비 창업 청년에게 각 2천만 원씩 2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3월 10명의 지원자 중 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청년 창업가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은 4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창업가에게 제품 개발비, 마케팅 등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명을 선정하여 각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사업이 있습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자영업자에게는 사업비 6천만 원으로 4대 보험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생계형 1인 자영업자에게는 1,600만 원의 사업비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 분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으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육성하고자 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있어야 하나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기준으로 완화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제정 후 지역 상인회에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온누리 상품권 가맹, 화재 알림 시설 설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 지원 분야 관련 관내 제조업 소상공인들은 많은 비용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시설 개선과 기계 설비 등 장비 구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주로 소기업인 관내 제조업 분야의 사업체에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업체의 최대 목적은 매출 증가입니다. 이에 쇼핑몰 관련 사업도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쇼핑몰에 입점하여 온라인 홈페이지 및 마케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할인 행사 지원을 통해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거주 및 거주 예정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특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빈 점포 등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청년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업 및 경영이 지속 가능토록 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우리 군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 소통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 간 교류 및 지역사회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워크숍, 세미나,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해 청년 개인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부처 공모 사업과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맞춤형 신규 정책 발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경제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통계 자료도 보고 있는데 20년도, 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도 더 폐업 내지는 창업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고요. 23년 기준을 보니까 한 40% 정도가 매출 감소하고 자금의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 대출에 대한 부담을 좀 느낀다고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에 제가 신규 창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여쭤봤는데 우리가 신규 창업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경영 능력에 대한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시장 조건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정책적인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기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들은 좀 다양하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신규 창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혹시 더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들에 대한 사실 컨설팅이나 어떤 그들이 원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강원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컨설팅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이제 창업형 그 사관학교 등 이런 교육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내 유관기관인 광원 테크노파크라든가 경제진흥원 이런 데서 이제 창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컨설팅을 이제 그런 교육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창업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그래도 좀 지원을 하고 있고 신규 창업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군 자체 사업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주신 소상공인 진흥회나 뭐 테크노파크 이런 데 지원 사업들은 아마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들도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만의 좀 특색이 있는 정책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고 특히나 신규 창업자들이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해야지만이 결국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고 경기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좀 해주십사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 특화 지원 정책으로 청년 창업, 신규 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조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각각 사업 보면 2천만 원, 2천만 원에서 4명에 대해서 각각 지원을 해주는 걸로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다른 데에서도 한번 설명을 듣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예산만 많으면 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은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고.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우리 평창읍의 전통시장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도 지금 설명을 좀 해주긴 하셨습니다. 이 뭐 구체적으로 혹시 뭐 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실까요? 기존에 말씀하신 전통시장 구역 확대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그 가게 건물주하고 토지주의 2분의 1 이상의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려워서 지정 신청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인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전통시장 상품권을 일단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그 구역 확대의 대체로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골목형 상점가 를 이제 지정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은 중기부에서도 시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시군의 실정에 맞는 그 조건을 완화해서 중기부랑 협의를 하면 그렇게 이제 그 협의를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조건을 완화시켜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아마 그 상인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하고 온누리 상품권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대체해서 이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일반 상권보다는 전통시장에서 지원받는 사업들이 상당히 더 비중으로 보면 더 높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말씀 주신 내용 잘 이해했고 도에서도 그렇고 유연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기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좀 더 넓은 구역을 좀 설정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좀 말씀 좀 드리겠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답변 주신 내용 중에서도 있습니다만 청년 소통 공간을 좀 마련해서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 평창읍에 문막집이라고 그 건물을 노후된 건물을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 뉴델 사업 일환으로 그 청년 지원 내지는 뭐 청년 창업 지원 관련돼서 좀 사용하려고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우리 읍에서 지금 다른 용도로 좀 사용하겠다고 해서 리모델링 예산이 세워져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이란 말이죠. 네.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당초에 그 평창읍에서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할 때 그 한쪽 부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건물을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건물에 이제 2층 건물인데 그 중에 2층에 창업 인큐베이팅 사무실을 설치하는 걸로 이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만을 활용하는 걸로는 저희가 지금 이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기에는 그 면적이 한 82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활용하지 못하고 저희가 지금 청년지원센터로 해서 서울대 그 평창 캠퍼스 산학협력동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산학협력동 안에 있는 뭐 공유 오피스라든가 실험실, 그다음에 스튜디오라든가 그런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기반 마련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좀 더 창업하고자 하는 그 분들의 어떤 그 활용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실제 건물은 매입을 했지만 저희가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 주신 내용에도 보면 그 우리가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좀 사용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산학협력지원센터에 잘 갖춰져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접근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전통시장 내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금 청년지원센터를 당장 옮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추후에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접근성에 대한 부분, 사실 시설에 대한 부분의 투자가 좀 적어진다고는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그러면 잃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청년지원센터도 만들어 놓은 만큼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예산도 별도로 세워놓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안 만드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년 말이었던가요? 올 1월부터 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이었던가요? 그 만들어져 있는 만큼 충분히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문 없으시면 경제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진 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의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